자, 거기 6페이지 갈게요. 6페이지. 자, 그럼 맨 앞에 계약이란 파트 앞에 보시면은 그 참고로 정리라는 파트는 잘 나오진 않는데 앞으로 이제 기본 이론 같은 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쩌다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하실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냐면, 내가 작년에 시험에 기출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또 나올 수 있는 기출문제가 있고, 작년에 이 파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오는 파트는 버려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 1번에 참고로 정리라는 별표 찾으셨어요? 네. 옆 사람 못 찾으면 가만 내비 두라고 그랬어요. 네. 거기 1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써있는 게 작년에는 그래도 좀 혹시 모르니까 봐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안 봐도 되는 부분이 돼버렸고,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기구라는 거 하나 기억하면 되고,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가 시험에 주로 나올 건데, 특별히 건축을 완화해서 어떤 특이한 건축물을 지어보자는 취지로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이라 한다. 혹시 투기과열지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시도의사예요. 따라해봐요. 투기과열지구. 특별건축구역. 티귿자 들어가면 다 국장 시도의사더라고. 찾아냈지 내가 일부러. 투기건축구역 뭐 나오잖아요. 다 국장하고 누구예요? 시도의사예요. 그리고 하나 더, 건축협정제도라는 게 있고 결합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결합건축보다는 협정제도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협정제도는 이제 그 심화 이론할 때 건축법 때 좀 할 거고, 빈집정비라는 거는 이미 그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큰 중요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공부할 거는 특별건축구역하고 협정제도 하나는 공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별 표시되어 있었을 거예요.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라고 써 있는 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손바닥에 써갈 거 몇 개 알려준다고 그랬죠. 거기 해당 지역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서 거기 2인데 5가 2로 잘못 나왔네. 13인데 그 5를 2로 좀 바꿔주세요. 2예요. 2. 엄지로 쳐야 되는데 검지가 나와가지고 5로 바뀐 것 같아, 느낌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또. 2 할 때 2를 이거 치고 있는데 잘못 친 거라고. 2, 13, 9, 10, 지문 3특인데 이게 뭐냐면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높이 13m, 첨원 높이 9m, 기둥거리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 돌출 3m, 특수구조에 해당이 되면 나중에 착공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 받았습니다 라는 서류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좀 만들 때 요 관련된 문제 2문제 넣어놓을 거거든요. 그 2문제 풀면 이렇게 외우면 되는구나 알면 되니까 나중에 혹시 기억이 안 나면 2, 13, 90 지문 3특에서 XX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구조기술사 협력 대상은 6특 다준지라고 그래서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지진구역. 그러면 나중에 구조기술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그 협력 대상까지 받아오세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범위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그 당구장에 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높이 제한이 최근에는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오면 2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은 체크하는데, 자, 1번은 최고 높이를 지자체에서 여기는 허가권자가 여기는 가로구역별로 70m 이상 넘지 말아라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이걸 최고 높이 제한이라고 해요. 높이 제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데, 이게 그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특별시, 광역시에만 있어요. 혹시 그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제일 높은 건물 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냐고. 제2롯데월드 서울 어디 있어요? 특별시. 2등이 어디에? 울산빌딩 가면 안 놔둘 거야. 그게 10등이야, 10등. 2등. 저기 부산에 있는데. 위브더 제니스라고 있어요. 센텀시티 쪽에. 그거 3등이 저기 인천에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4등이 타워팰리스 A동인가 B동인가. 그리고 목동이 하이페리온이라고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전부 다 어느 시에 있는지 보실래요? 서울 특별시, 인천 광역시, 부산 뭐예요? 광역시. 특광시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도에는 높은 건물이 없어요. 특광시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가 아니라 특광시 조례로 정한다기 때문에 도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 높은 건물은 도에는 없어요.
그리고 가로구역 내에서도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시험이 한번 나왔고, 자 2번은 1조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1조는 햇빛이 햇빛. 그럼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중에 당연히 어디랑 관련이 있는 것만 알면 돼요. 주거지역이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1조란 말 쓰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주거지역은 전, 1, 준. 근데 어디는 상업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주는 뺀 거예요. 그래서 1조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두 단어가 딱 튀어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1조. 1조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모든 건물이 일정한 방향을 띄어야 됩니다. 오른쪽이 동쪽이고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지 뭐. 그 3년 안에 통일될 거라고 그랬지 내가. 그때 얘기했죠. 3년 안에 통일될 거라고. 근데 지금 분위기 온 거 같아요? 오르기만 하면 땅 팔아버리고 내가 딴 데 갈 거야. 10년 전부터 땅 통일될 것 같아서 땅 사놨는데 팔리지가 않아요. 통일만 되면 바로 팔아버려야지. 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밑에 한반도인데 해가 어디서 떠서? 동쪽에서 어디로 지는데? 서쪽으로 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구가 이렇게 해서 도는 건데 지구가 자전이란 거 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죠. 근데 지구본 보시면 지구본 이렇게 생긴 지구본 본 적 있어요? 어? 지구본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 왼쪽 거 A예요? B예요? B지? 23.5도 기울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각도로 봤을 때 23.5도 기울어 있다고. 지구과학 시간 1학년 2학기 때 배워요. 지구과학 시간 이거 배웠던 건데 지금 지구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지. 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게 정동에서 정서로 지는 거가 아니라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남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그럼 내가 창문을 만들 때 어느 쪽을 봐야 맞는 거냐? 동쪽을 보면 아침에만 보죠. 서쪽 보면 저녁에만 보고 북쪽 보면 하루 종일 깜깜이 해가 없으니까. 어느 쪽을 보면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햇빛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네. 먼 향이라고 그래? 남향이라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일조 제한이에요. 그건 이제 지워도 되겠다. 그럼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해서 A 땅하고 B 땅이 있는데 여기가 북쪽이라고 볼게요. 여기 남쪽, 여기 동쪽, 여기 서쪽에 건물을 지어놨는데 해가 아까 어디서 떠서요? 동에서 떠 서로 질 때 어디로 기울어 있다고 그랬죠 방금? 남쪽에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이제 여기 이쯤 왔을 때 얘가 햇빛을 못 받네? 누가 못 받아 지금? A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야 A 때문에 B가 못 받으니까 A 치워라, B 치워라. B를 치워라. B를 앞으로 치워라, 얘를 뒤로 치워야 돼. 앞으로 치워서 좀 죽여볼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뛰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얘가 햇빛을 받을 수가 있겠네. 그럼 일정 거리를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법에서 9m 이하일 때에는 1.5m를 띄워라 라고 돼 있어 법에. 몇 미터 이상을? 1.5m 이상. 9m를 초과하는 부분일 때에는 높이의 2분의 1m 이상을 띄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몇 미터 뛰라는 얘기예요? 1.5m 띄워가지고 몇 층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몇 미터까지? 몇 미터까지? 9m까지. 1.5m를 떼서 9m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9m까지 가니까 건물 질 때 이렇게 지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한 층이 보통 3m거든요. 그럼 몇 층이라는 얘기네? 한 층이죠. 건물 이렇게 지는 거야. 근데 내가 한 층을 더 질 거래요. 한 층을 더 질 거래. 더 짓게 되면 여기 몇 m지 여기? 3m니까 12m죠. 그럼 9m를 초과했네요. 높이 얼마를 뛰래? 2분의 1이면 6m 뛰는 거네. 높이의 2분의 1. 6m면 1.5, 1.5, 1.5 들어오니까 이 건물이 띄워져야 돼. 이렇게 져야 돼. 이 건물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여기 베란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다가 건물이 3층까지 올라가 4층에서 들어갔다. 베란다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제한을 받는데 이 제한은 어느 지역에서만 받으라고 지금? 전용주거랑? 우리나라의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물은 무조건 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건물을 딱 봤는데 중간에 계단식이 꺾였어요.
그럼 꺾인 지역 쪽이 이쪽이 무슨 쪽이라는 얘기예요? 북쪽이에요. 그럼 이 공간 아깝죠? 좀 더 들어가면 주차하면 되잖아. 그래서 주차장 있는 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다 보시면 주차장 쪽이 북쪽이 보일 거야. 제 말 이해된 거죠? 이게 어느 지역에서만 저기 한다고? 전용주거랑 일반주거. 그래서 거기 일주 높이에서 전용주거, 일반주거 모든 건물은 정북 방향 제한 받는댔죠. 그 제한이 뭐예요? 그러면 9m 이하일 때는 몇 미터 이상을 띄고 1.5m. 9m를 넘는 경우에는 몇 미터? 2분의 1.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라. 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칸이 없어서 안 썼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공동주택 1조 제한은 아직 안 봐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 제 사진 같은 놈 밑에 보면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시행이라고 보이세요? 나는 지금 이 땅을 사는데 이 건물이 될지 궁금한 거예요. 이 입지에 됩니까? 라고 사전에 결정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야. 그래서 거기 1. 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허가권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교통 영향 평가랑 여러 가지를 동시 신청 가능하게 해주고 그 허가권자가 다른 인허가권자와 사전 결정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산지, 농지, 개발행위, 하점 전용 허가, 산농, 개하 이거는 인허가 의제받은 걸로 해줄 테니까 다음에 허가 신청할 때 이건 안 들어와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미 나왔어요. 간평사에서 2번 통지받고 나면 그럼 이제 너 건축을 가능할 것 같아 라고 얘기 줬으면 몇 년 안에 허가 신청 들어가라. 2년. 신청이 없으면 효력은 상실된 거로 보겠다. 이게 이제 사전 결정 신청 제도고 그 옆에 건축 협정 제도라는 거는 일단 협정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골 같은 데인데 재개발 구역 같은 데인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땅이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 땅이 이렇게 생겼어. 자, A 땅이 좋아 보이세요? B 땅이 좋아 보이세요? A 땅이 좀 좋긴 한데 건물 짓기 애매해요. 근데 B 땅은 좋은데 맹지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 건물을 이 동네 재생할 때 너하고 너 둘이 협정해. 얘는 건축물을 못 짓죠. 그럼 얘랑 같이 이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도로에 접한 거죠. 얘 같은 경우 건물 짓고 나면 주차장 부지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여기다 주차장 대주고 얘는 얘랑 같이 건물 지었으니까 대지 들어간 게 있으니까 건물 질 때 맞벽으로 이렇게 지는 거야. 이렇게. 맞벽으로 지면 얘 건물 진 거죠. 여기다가 조경해 놓은 것도 얘가 대주고 주차장도 얘가 대주고 그럼 얘는 조경 대주고 주차장 대주는 대신에 얘 같은 경우 이걸 쓰면서 얘랑 같이 짓는 바람에 건물 이쁘게 질 수 있었잖아. 그걸 둘이서 뭐 한다고 해요? 협정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전국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음의 지역만 된다. 거기 토지 건물 지상권자 전원 합의가 있으면 3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은 가로 묶고 가로 닫으세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으로 들어갔잖아요. 건축법은 아직 안 바꿔놔가지고 일단 넣어놨는데 가로로 해놓으셔도 돼. 주거환경관리가 어디로 들어갔죠? 주거환경 개선 들어갔으니까 주거환경관리를 가로로 이렇게 묶으라고. 그리고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존 동그라미.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존치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지역에서는 잘 보세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그만 개발을 되게 싫어하고 같이 개발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럼 그 지구단위에서 해라. 그리고 주거환경 달동네 스스로 개량 방식 있죠. 스스로 개량하라고 그러는데 얘는 못하니까 협정해서 해라. 그리고 재정비 촉진지구는 뉴타운이거든요. 뉴타운에서 다른 데 싹 밀었는데 남아있는 존치지역은 협정해서 너네들 정비해라. 그래서 세 군데만 건축 협정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중에 맞벽으로 건축하게 되면 건동으로 허가 신청하면 인허가 비용도 절반으로 줄고요. 그리고 건축행위 제한 완화 통합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합리적으로 지을 수 있어서 도시 재생에 기여한 바가 클 거다라고 생각하고 도입한 제도가 협정제도다. 됐고. 그리고 이제 건축 허가 제한인데 허가권자가 허가하는 거를 좀 하지 말아라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허가 제한이라고 그래요. 허가 제한 여기 보세요. 허가권자가 아까 특특 시군구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에 있는 허가권자 다 제한할 수 있는데 특광도지사는 밑에 누구 있죠? 얘는 시군구 제한하는 거예요. 얘는 시군구. 시군구 허가 제한하는 거고 얘는 허가권자를 허가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이 허가 제한하는 경우랑 특광도지사 허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그럼 어느 분 튀어나와야 돼? 국장이.
그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누가? 특강도사가 허가를 일단 해당 지역은 허가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여기 지역을 묶어버리는데요. 2년 동안 허가를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건 이 숫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별표해놨어요. 허가제. 그래서 제한기간은 2년으로 하되 허가 착공 제한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해서 1회 안에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데 거기 잠깐만 들어보실래요? 아까 둘째 시간에 개발인 허가 제한할 때 5가지가 있었는데 원칙은 3년인데 계획 짜는 건 추가로 2년 연장했었죠. 3년 2년이잖아. 그 밑에 개발인 허가 제한은 3년 2년. 건축 허가 제한은 2년 1년이라 헷갈리지 마시라고. 건축 허가 제한 기간이 길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이 길어요? 건축 허가가 길어? 개발행위 허가가 길어? 그 허가 글자 긴 게 긴 거야. 기록해서. 별짓을 다 하네 거기. 그리고 밑에 그 건축법 제정 목적은 항상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거 하나만 체크할게요. 자, 건축법 제정 목적에 대지 설비 구조 기준 용도를 정해서 건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다. 안전. 그래서 안기 환미라고 해서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규제할 수밖에 없으니 당신들은 받아들이시오라고 해놨어요. 됐고, 그 다음에 옆에 그 연면적이라고 별표되어 있는 거 하나 있죠. 연면적이라고 별표되어 있는 거. 그럼 별표되어 있는 거 보시면 얘는 바닥 면적 다 더하는 거예요? 지하는 빼는 거예요? 응? 잘 들어야 돼. 제가 연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연면적은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 다 더하는 겁니다.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그렇죠. 지하 뺀다. 그거 생각하셔야지. 연면적 하면 지하 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면적, 바닥 면적 합계인데 단 용적률 산정할 때 4가지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지하층, 지상의 주차장, 그리고 초고층, 준초고층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무슨 공간? 대피 공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규정 중에 가끔 가다가 숫자 나오는 게 헬리포트라고 해서 헬리콥터 안착착 있었죠. 여기 건물 옥상에 가면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던 거. 몇 층 이상에? 11층 이상에 바닥면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한다. 요거는 중요한 게 요게 11층이면 여기 부분을 합하는 거지 밑에 거는 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1만 이상이면 헬리포트 설치하거나 경사지붕일 때는 뭐라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대피 공간. 그러니까 헬리포트 만들거나 경사지붕일 때는 무슨 공간? 대피 공간. 그래서 거기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일 때. 됐고, 특별 건축구역은 앞으로 개발할 예정지 중에 규제를 완화, 배제 또는 통합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얘는 개발할 예정지니까 어디는 지정하면 안 되겠네. 보존할 땅은 안 돼요. 그래서 보존한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이 결정이 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거로 포함해서 지정된 거로 보고 아까 특이과해지고 특별 건축구역은 누가 제한됐지? 국장하고 시도지사가 심의 거쳤지 않은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아까 최소 대지분할 면적 숫자 외우라고 그랬죠. 주미 60, 쌍공 150, 녹 200 미만으로는 분할할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위에 이거 이행강제금이라는 거 하나 있는데 농지법 가면 좀 이따 이행강제금 나올 건데요. 일단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은 법규를 뭐 했을 때 하는 거죠?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가표준액의 50%를 때려버리는 건데 이게 특이한 게 그 현관편은요. 거기 2회 이내에서 조례 1년에 몇 회 이내로? 1년에 2회라는 거예요? 2회씩이라는 얘기예요? 2회 이내란 말이에요? 이내면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재작년까지는 그냥 2회씩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지금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내에 대한 걸 표현하세요.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데 면적이 조금 작은 85 이하짜리 주거용 건축물은 금액을 2분의 1로 감액해주고 최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 용어 정의 중에 좀 많이 나왔던 게 아까 주요구조부 많이 나왔다고 그랬죠. 내기 바보지주. 주요구조부 아닌 거 그러면 사익기둥 아니고 기둥이 주요구조부죠. 예. 그 최하층 바닥은 아닌 이유가 최하층 바닥은 기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닥에 땅 밑에 있기 때문에 불날 일이 없잖아. 그리고
작은 이런 거 아니고 차양 5개 계단 아니고 내력벽, 기둥, 바닥보, 지붕 두 계단 됐고 그 다음에 거실이란 표현 나오면 화재에 대해 되게 불안한 곳이에요. 오래 머물기 때문에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으로 기간이 좀 약간 뭐한 거? 장기간 머물기 때문에 규제를 뭐 하겠다. 강화. 2번 지하층 그러면 일단 건물에 있는 바닥이 지표면보다 어디 있어야 되고? 아래. 아래에서 바닥까지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라는 형광펜? 형높이 형광펜. 층에 얼마 이상? 2분의 1 형광펜. 두 단어 꼭 찾으셔야 돼요. 가중 평균 높이가 층에 2분의 1 이상 들어가면 지하라고 하고 지하는 층수에 산이 빠지지 않는다. 연면적에는 들어가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고층 건축물은 보통 우리 층에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1층으로 본다고 그랬죠? 4m를 1층으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앞에 층에 구분이 될 때, 층 구분이 안 될 때. 층 구분이 안 될 때 4m를 1층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 4m니까 1층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나라 초고층 건축물 보려면 똑바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워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거꾸로 보고 모가지를 뒤로 빼야 돼? 몇 층? 50층. 몇 층이에요? 50층. 54. 200m 이상이 되면 이걸 뭐라 불러요? 초고층. 고층은 고3이라고 그랬죠? 예. 고3. 고층은 얼마? 30층 이상. 3, 4, 12. 120m 이상. 초고층은 몇 층? 50층. 5, 4, 20. 200m 이상. 얘네들 같은 경우는 30계층 될 때마다 한 개소 이상의 피난 안전구역 만들어야 됩니다. 한 개소 이상의. 그리고 준초고층은 건축물 중에 고층이긴 한데 초고층이 아닌 부분을 말하고, 그리고 5번에 다중이용 건축물 한 번 나왔는데 거기 16층 이상이면 무조건 다중이고요. 16층 이상이 아닐 때에는 바닥면적계가 얼마 이상? 5천 이상으로 문화집회, 종교판매, 숙박 같이 사람들 바글바글 한 건데 거기 무슨 시설이 없다라고 하나 써놓으면 좋은데 위락시설이 없어요. 다중인데 위락시설이 다중일 수가 없잖아. 불특정 대다수가 쓰는데 12살짜리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위락시설은 다중이용 건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신고사유 나왔는데 이거 신고사유. 이 신고사유는 이거 외우다가 쓰러져요. 외우다 쓰러지니까 거기서 우리 1, 2번까지는 외웠었는데 자 거기 1번에 바닥면적 합계가 얼마 이내? 85제곱미터 이내면은 좀 경미한 거죠. 그래서 증축, 개축, 재축 정도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2번하고 3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연이 3미. 연면적이 얼마 미만으로? 200 미만으로 몇 층 미만이죠? 이걸 연이 3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도시지역 외에서 연이 3미 건물을 치면 신고로 가능하나 지방부문 뺀다. 지구 단위계 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지역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신고로 받아줄 수 없다. 3번에 연이 3미 건물을 뭐 할 때? 대수선할 때.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 대수선도 뭐예요? 신고. 그리고 4번에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의 건물이면 옆에다가 닭장이라고 써놨어요. 이 건물 연면적 20, 이 건물 연면적 20, 이 건물 연면적 20. 다 더하면 60이죠. 그러면 이 세 개 동의 바닥 면적이 100 이하잖아요. 연면적 합계 100 이하면 진짜 작은 건물이에요. 그거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고 5번에 3m 이하로 증축한대요. 아까 몇 미터가 보통 한 층인데 3m. 근데 3m 정도의 이하의 증축은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로 보겠다. 6번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다. 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법규 위반할 일이 없죠. 얘는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볼 건데 단 조례가 정해라. 7번에 별표 왔어요. 제일 많이 뜨게 하는 게 2번, 3번, 7번이에요.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그 7번의 특징 보세요. 공업지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이고 산업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들어보세요. 지구단위 산업형 공업지역의 주택지가 상가지가? 공장지이지. 공업지역이잖아. 또 넘어갔네. 상공장만 상가 짓는 게 아니라 공장 짓는 거잖아요. 공장인데 큰 공장, 작은 공장. 작은 공장. 좀 경미한 공장은 신고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돼?
공장. 근데 거기 2층 이하면서 연면적도 얼마 이하라는 단서가 붙었네. 500 이하. 그래서 이걸 500제곱미터 이하의 뭐예요? 2층 이하짜리 공장에서 오이 공장이라고 그래요. 오이 공장. 고구마 공장 아니고 뭐예요? 오이 공장. 그 감자 공장이에요. 오이 공장이에요.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인데 시험장 가면 요거 2층 이하 면서를 3층으로 한번 냈었고요. 공장을 공동주택으로 냈었어요. 그래서 오이 공장으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채소 그 공장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오이 공장은 뭐지? 무슨 통에서 이렇게 씻은 다음에 내려가면 이렇게 쭉 해서 무슨 칼로 깎이더라고요. 깎인 다음에 내려와서 비닐이 훅 덮어버려. 진공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공장이에요. 오이 공장에서 뭐 공에 나오겠습니까? 공에 안 나오겠죠. 뭐예요? 신고. 뻥이에요. 오이 공장. 들어도 됩니다. 오이 공장은 약하구나. 오이 공장. 오이 공장 할 때 5가 뭐야 할 때 또 5층 이하 그러면 안 돼.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이에요. 500 이하의 뭐 2층 이하 공장. 오이 공장. 그리고 8번에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읍면이면 시골이거든요. 시골에서 작은 정도의 창고나 축사는 신고로 가능한데 그게 창고 같은 경우는 200을 잡아놨고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는 400을 잡았어요. 그럼 시험 문제 뻔한 게 창고하고 축사 바꾸는 거겠네. 당연한 거죠? 따라서 축사, 작물 재배사 안 할 거야? 나 혼자 쪽팔리게 자꾸 이렇게 만들 거예요? 축사, 작물 재배사 400, 축사, 작물 재배사 400이에요. 네. 축사하고 작물 재배사 얼마? 400. 창고는 얼마? 200. 그러니까 400인데 창고 써있으면 틀렸겠네. 알 정도면 되지 뭐. 2창 4축자하기라고 그래요. 200 이하의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2창 4축자 됐어요. 4축자. 그리고 중간에 거기 허가라고 밑에 허가 취소라고 해서 네모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허가 밑에 보면 취소해서 미착수 몇 년? 공장은 몇 년? 3년. 착공 완료가 불가능할 때도 반드시 취소하는 거고 착공 전에 경공매로 소유권이 상실하게 됐을 때 몇 개월이 지났다. 착수 불가능한다면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다. 그래서 이거 꼭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되게 잘 나온다. 거기까지. 됐고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 비교한 거 있는데 건축법 주택법 비교한 건데 일단 건축법부터 한번 딱 볼게요. 지금 방금 전에 한 거니까 그대로 할 거예요. 건축법 방금 전에 한 거. 맨 앞에 몇 개 미만이라고 써 있어요? 30개 미만. 계약이라는 거 건축주가 위에 있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랑 감리자가 각각 계약을 하면 건축주가 뭐 받아야 되죠? 원칙이? 허가. 허가권자 원칙이 특, 시군구. 예외, 특강. 어느 분이 없다. 도지사.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일 때는 특강이 직접 하는데 공장, 창고, 심의 거친 건 뺀다고 그랬죠? 이 허가 권한자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허가를 제한하는 사람 위에 아까 국토관리상 하는 분은 누구? 국장. 지역 도시공계획상 제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특광, 도지사. 제한기간은 2년, 1회 안에 1년 연장 가능했고 얘는 몇 년 안에 착수하셔야 돼요? 2년. 착수 안 하면 허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공장은 몇 년 줘요? 3년. 그 다음에 착공하고 나서 시공할 때 시공이 끝날 때쯤 감리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 있으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하면 되고 없으면은 그냥 그 사용승인권자인 허가권자가 검사하겠다. 며칠 준다고 그랬죠? 7일. 예, 얘는 7일인데 주택법은 며칠이었어요? 15일. 일주일하고 보름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현관펜 7일. 7일 안에 합격하면 사용승인서 교부하면 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받고 나서 쓰면 되는데 완료된 부분이 아직까지 사용승인 받기 애매하다면 임시 사용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시란 말로 하면 임시 몇 년? 2년. 임시 2년. 기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용 유지하다가 용도를 바꾸고 싶다면 위로 갈 때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가면 허가. 이번 상위군이 하위군으로 가면 신고. 같은 군 안에서는 기재 변경 신청 사유인데 그 중에 조심할 거 하나 뭐 있었어요? 조심할 거 하나. 근생끼리는 기재 변경하지 않는다 됐었고 그 다음에 밑에 리모델링이라는 거 있을 거예요. 사유 밑에 찾았어요? 리모델링 왜 하는 거예요? 기능 뭐 하려고? 증대. 그래서 노후화 억제하고 기능 향상하려고 증대하는 건데 그저께 바뀌었어요. 개축 하나 추가됐어요. 중축 대수선 글씨 진하죠?
증축 대선 옆에 개축이라고 써놨어요. 3일 전인가 4일 전에 바뀌었어요. 위치가 요쯤이에요. 여기다가 이게 개축이 하나 들어갔어요. 리모델링이다 그러면 아까 증축하고 대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건축법 개정하면서 개축도 집어넣었어요. 개축.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대손하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막 방치하고 막 유치권 행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중간에 건물들이 지금 현재 막 올라오다가 왔기 때문에 미관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거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는데 예치금은 몇 %입니까? 그럼 몇 %? 1%. 총공사비 1%를 예치하되 나중에 공사를 중단한 자에 대해서 야 미관 개선해 라고 명했더니 이행 안 하면 이 돈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짜리 건물 질 때 착공 신고할 때 예치하는 거고 미도 애들은 예치할 필요가 없다. LH랑 신탁에서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유지 관리는 소유자가 해야지 건축주란 말 쓰면 안 되죠. 소유자나 어떤 관리자가 1년에 1년 이상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서 관리하겠다. 그 오른쪽에 가면 그 잘 나오는 건축물의 용도 암기해가지고 주택 분류하는 거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구분하는 거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유소스텔, 호텔, 모텔 종류 다 다르죠. 오피스텔은 OFFIC 뭐예요? 업무시설이고 유스 호스텔은 유스 젊은 애들 호수 쳐놓고 참아라 뭐였지? 수련시설. 호텔하고 모텔은 숙박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이회관은 자꾸 교육연구시설로 내는데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어린이회 관광휴게시설.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새우가 얼마? 1000 미만이면 1종, 1000 이상이면 판매. 중개사무소가 종종까지는 바닥면적 500 미만이면 2종이었다가 30 미만이면 1종으로 구분을 해버려서 30 미만이면 몇 종? 1종. 그 사이일 때 500 사이일 때는 2종. 단란주종 둘이 단란하게 가서 얼마 나오면 150, 2종. 150 이상이면 뭐야? 위락시설. 휴게용점 아이스크림 300원 미만이다.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 근생이에요. 그리고 무도자 들어갔습니다. 춤추는 거죠. 학원이라고 뭐 이걸 또 교육연구라고 하면 안 돼요. 뭐야? 위락시설. 무도장도 나이트 뭐 춤 교습소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입니다. 종교집회장이 바다 면적이 얼마? 500. 그래서 오 주여 이 어린 양. 오 주여 한번 따라해봐. 오 주여 이 어린 양. 500 미만 2종생이에요. 500 미만. 500 이상이면 뭐예요?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종교시설이에요. 500 미만이면 동네 들어와 있는 이종생이고 500 이상이면 종교시설이에요. 임마누엘교회, 광성교회 이런 거 있죠. 그런 건 뭐예요? 그 종교시설. 됐고 빈집정비 결합건축 최근 개정됐는데 뭐 큰 중요성 없고요. 그럼 이거를 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주택법은 몇 개 이상일 때 오세요. 그럼 앞으로 주택을 짓는데 개수가 30개 이상이라 특별법으로 오세요 라고 그래서 30개 이상일 때 일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 단어가 뭘로만 바뀌었는지 보세요. 자 이제 사업 주체로 바뀌었을 거예요. 몇 개 이상 지시는 위대한 분이에요. 30개. 그럼 12개 짓는 자식은 건축주. 500개 지시는 분은 사업 주체라는 거예요. 1000개 짓는 분은 5만 개 짓는 분은 그렇죠. 이제 35개 지시는 분은 사업 주체. 28개 짓는 자식은 건축주예요. 그러니까 몇 개를 기준 잡은 거예요? 30개 잡은 거예요. 네. 오른손 오랜만에 해볼까? 피곤한데 오른손 왼손. 사업 주체. 사업 주체. 어차피 졸린 거 이렇게 하자. 졸려가지고 뒤쪽에. 또 귀엽기 전에 눈이 막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 틀면 감기 걸리니까 에어컨도 못 틀고 지금 거기 보세요. 계약 보세요. 계약. 사업 주체가 계약을 하게 되면 대규모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얘는 착공을 들어가는데 승인권자가 높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거기 보면 시도지사 대장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시장군수가 들어간 이유는 도지사가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 화살표가 있죠. 이상이면 시도 대장이고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장군수인데 도지사가 빠진 거지. 그리고 국장이 하는 경우는
국가가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다. 그럼 국자한테 가고 330만 제곱미터 100만 평을 택지 개발하고 도시 개발하는 거는 시도에서는 택도 없습니다. 네. 누구요? 국자. 택지 개발하고 뭐? 도시 개발. 그 수도권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위해서 빨리 필요하다면 국장이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지정당한 공동시행자는 국장한테 가는데 이거 며칠 안에 통보하라고 화살표 돼 있죠? 60일 안에 사업계 승인 통보하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업계 승인 받았을 때 이게 국민주택 건설 사업이면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화살표 가서 밑으로 간 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의 효과라고 써 있을 건데 찾았어요? 사업 인정 간주되는 시점이 이때고요. 재결정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연장해주고 이때 다른 법상 인허가 다 받은 걸로 의지해 주는데 자 건축법이 있어요? 주택법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허가받은 거 여기서 사업계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거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사업계 승인 받으면 허가받은 걸 보는데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는데 지구 공동화 현상 때문에 야 그러면 거기가 상업 준주거 지역인데 그림에 밑에는 주택 외고요. 위에는 주택입니다. 그걸 주상복합 형태로 짓는데 거기가 300세대 미만으로 짓고 주택의 규모가 90% 미만만 확보가 되면 니네 사업계 승인 안 받고 많이 짓게 해주겠다 해서 공동화 현상 막으려고 뒀던 규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계 승인 받았으면 착공 얘는 2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바뀌어야죠? 5년. 아까 그 건축법은 2년 안에 착공하는 거였잖아요. 주택법은 몇 년이에요? 5년. 그럼 착공하고 나서 시공한 다음에 사용검사 받을 때 사용검사 보면 현관펜 할 겁니다.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랑 허가권자랑 사용검사권자랑 같은 사람이 아니네요. 아까 건축법은 허가권자랑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주택법은 사용검사는 시군구한테 위임합니다. 뭐가 다르냐면 위에 건축 허가랑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이에요. 허가권자로. 주택법은 사업계 승인권자랑 사용검사권자가 달라. 위임해놨어요. 시군구한테. 그래서 15일 안에 검사하고 합격하면 교부하겠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국가공사는 국장한테 사용검사 받으면 되고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의지하고 다른 법률의 중공검사 의지하겠다. 그리고 거기 사용하다가 유지관리하다가 오래되면 철거는 철거 전에 신고하고 멸실은 멸실 후 며칠 내? 그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걔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주택법상 숫자 나오는 것만 모아본 게 4개예요. 4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거기 30만이면 무슨 법으로 와서? 주택법으로 와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기준이죠. 다만 단독주택을 50% 하는 경우랑 공동주택을 50세대를 하는 예외는 있다는 나중에 외워도 돼요. 그러니까 30만은 사업계획 승인 기준인데 너 연간 20만 하려면 좀 등록하고 할래? 김연아 말고 뭐라고 했죠? 등연아. 등록 기준 연간 나온다 했잖아. 그래서 연간 20만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대지 조성을 한다면 등록국장으로부터 등록을 하고 하세요. 등록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연간 20만이고 우리나라 간선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100호 이상이거나 16,50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면 간선시설 의무로 설치해야 된다 해서 숫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3개 빼고는 안 나와요. 거의. 그리고 아까 사업계 승인 통보는 60일인데 사용 검사는 15일이었잖아요. 60일하고 15일 바꿔서 낸 적도 있었어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사업 주체 보시면 비등록하고 등록 중에 혹시 누구를 못 믿어서 등록을 못 믿어서 비등록을 못 믿어서 등록. 비등록은 믿으니까 등록 안 한댔죠. 국가지자체 LH공사는 등록 안 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주체라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조합, 고용자는 등록한 업자랑 같이 하니까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등록업자는 연간 아까 뭐예요? 연간 20만을 조성하거나 건설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뭐 얻어야 돼? 등록받아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이 주택법에서 시험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게 일단 사채, 주택상환사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절차 중에서는 뭐 건축법하고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고 권한자 중에 사업계 승인권자는 단독무죄로 나올 수 있고요. 주택단지 부대복리 기간 간섭 구분하는 거 한꺼번에 나올 수 있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개정됐는데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가능성 높아졌어요. 형광펜 나왔어요. 7번. 사업주체 분양 절차 딱지 매매 금지랑 저당권 설정 금지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10번, 11번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아마 투기과열지구 가능성이 높으니까 14번 투기과열지구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주택법인데 이 주택법을 자세하게 쓴 게 뒤로 한 장 넘겨보세요. 또 하기 싫어졌지? 8페이지. 2개 남았어, 2개. 2장. 10페이지까지 하면 되니까. 거기 주택법의 주택 건설 맨 위에 보시면 순서를 외우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순서 외우는 거 아니고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조합이 지역조합, 측장조합,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있는데 조합의 경우도 대지 소유권 확보를 80% 이상 해야 되고 사업 주체도 아까 사업 대지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사업 주체가 누구누구로 나눴죠? 비등록하고 등록. 화살표 밑으로 쭉 가시면 비등록하고 등록 가 있죠. 어디서 본 것 같지 많이? 네. 그럼 걔네들이 사업 주체인데 걔네가 제일 먼저 땅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나 이렇게 건설할게요 라고 사업 계획 뭐 받아요? 승인. 승인권자 방금 했으니까 시도대장 원칙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운수가 도지사 대신 한다. 국장이 하는 사유 4가지 밑으로 가 있죠. 그럼 얘는 며칠 안에 통보해주고 60일. 그리고 5년 안에 공사에 뭐 들어가요? 착공. 우리나라는 시공하면서 거의 선분양을 때리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거를 먼저 해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고 시군구한테 신청하되 국가 등은 신청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승인이 떨어지면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견본주택 있죠. 그 만들어 놓고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때려 놓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청약받아서 당첨이 되면 계약해서 진행하는 와중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임시사용 승인 받든지 간선에서 설치하고 나서 뭐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 그 검사권자가 누구로 바뀌어 있었다. 시공구. 아까 시도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안에 검사한 후에 15일 안에 사용검사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검사 떨어지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가 돼야 다음에 무슨 등기 할 수 있어요? 이전 등기.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부터 주택으로 보고 60일 안에 등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지금 관리 파트가 탑법으로 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리모델링 부분 하나 남았고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주택이라는 거 하나가 남은 거라 그게 이제 전체적인 주택법상 전체 내용이에요. 그 중에 맨 앞으로 가시면 제 얼굴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거기다 뽀뽀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수염 그리고 막 눈탱이 뭐 까먹혀서 막. 거기 용어정의라는 거는 무조건 한 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용어정의 2문제, 한두 문제. 예. 사업 절차는 아까 큰 네모 진한 거 정도만 알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공급 관련돼 가지고 딱지 매매 금지 관련된 규정들 좀 나올 건데 바로 밑에 알박기 방지 한번 볼까? 우리 알박기라는 게 수용을 할 수 있으면은 그냥 땅을 사버리면 되는데 수용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민간이다 보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수용 권한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수용 대신에 매도 청구 주는데 매도 청구하려면 토지 권한 확보 몇 프로 이상 하고 80% 이상 권한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A라는 애가 죽어도 안 팔겠다 그러면 몇 월 이상 협의를 했는데 3월 이상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정당한 보상은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를 하되 지구 단위계 결정이 될 당시부터 몇 년 안에 있던 자 10년 이내에 있던 자한테는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이전의 자한테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단 만약에 이게 A가 상속을 받았다. 그럼 A가 피상속인이 갖고 있는 기간은 뭐하고? 합산하고. 근데 이게 80%일 때 만약에 B가 만약에 13년 전에 산 사람이면 얘한테는 매도 청구를 못 하잖아요. 얘가 알박기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해서 이거 몇 프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95% 이상의 소유권 권한 확보를 하면 3월 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됐다. 그럼 이때는 시가를 하되 조선시대, 제국시대 다 필요 없어. 모든 소유자. 언제 갖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소유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건 몇 프로? 95%.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80% 확보, 3월 이상 협의 안 되면 시가 기준으로 매도 청구하되 지구단위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체득한 자만. 근데 95% 이상이다. 그럼 무슨 소유자다? 모든 소유자다. 근데 그 정비법 가면 재건축은 동의 안 하면 매도 청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비법에
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권에 따라 매도 청구 준용할 수 있다. 그리고 주택법도 리모델링 결의에 뭐 하지 않은 자, 찬성하지 않은 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알박기 방지를 위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 4번 나와요.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 예외 규정을 받고 거기 오른쪽에 보면 번호가 진한 걸로 진하게 1, 2, 3, 4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가능성이 높은 거 진한 1번. 전매 금지 기간보다는 전매가 가능한 사유를 외우라는 거는 기간이 자꾸 바뀌고 있어서 출제한 사람도 냈다가 바뀌면 헷갈려서 이거 나중에 오류 생길까 봐 안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매 기간이 유일하게 나오면 투기 과열주가 제일 잘 나와서 글씨가 진할 거예요. 글씨 진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할 때까지 전매 금지가 되는데 5년을 초과하면 금지 기간은 5년까지만 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번에 수도권 지역인데 공공택지 아닌 땅인데 그게 수도권일 때 입주자 모집하여 최초로 계약을 하면 6개월이 도달이 될 때까지는 못 판다. 그게 1지역에 조정 대상 지역 1지역이다 그러면 등기할 때까지 2지역은 1년 6개월 3지역은 공공택지는 1년 외에는 6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바뀌어요. 외우지 마시라고. 너 왜 써놨어? 법이 써있으니까 써놓긴 했는데 안 써놓으면 또 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할 게 없어서 일단 써놨어요. 외우는 거는 투기과열주입니다. 투기과열주는 등기하자마자 몇 년간 계약 체결하고 나서부터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확대해 볼까 이거? 내가 만약에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는 순간 계약금 들어갔죠. 이때부터 갑이라는 건설회사랑 A 당첨된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A는 뭘 갖고 있는 거지? 그럼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뭐 할 때까지 등기할 때까지. 그럼 등기가 돼서 주택이 되면 이때는 전매가 가능한데 등기하기 전까지는 전매를 못하게 하겠다가 무슨 지구라고요? 투기과열 주더라고. 저기 5년을 초과 못한다고. 됐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진한 5번 가능성 5번에 저당권 설정 금지 기간 있죠. 이 날짜가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사업 주체가 자기 땅이라고 현재 내 땅이고 내 건물이니까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못 갚으면 입주 예정자가 다 떠안았었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를 모집하겠다고 승인 신청하는 날 있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하는 요 날부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등기하라고 되어 있죠. 60일. 요 기간 안에 입주 예정자 동의 안 받고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의 권리 행사 못한다. 날짜가 나오는데 거기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 건설 사업에 의해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거기에 현관패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이에요. 그날부터 저기 등기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이에요. 6일이에요. 60일로 낸 적도 있고요. 90일로 낸 적도 있어요. 6월로 낸 적도 있고. 60일로 기억하세요. 60일. 주택 공급받는 예정자 동의 없이 저당권이라든지 기타 권리 설정을 하거나 매매 증여로 이중양도 처분하시면 안 된다. 그 날짜가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옆에 전매 가능 사유가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놈이 그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 그래서 1. 세대원이 근무, 생업, 사정, 질병, 치료, 취약, 결혼하는 바람에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근을 간다, 회사가 옮겼다, 감길 수밖에 없잖아요. 팔게 해주는데 어디로 가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수도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 들어오는 건 안 되는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 돼요. 그리고 2번. 상속이 생겨서 주택이 하나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던 전매 금지였던 것도 전원이 이전을 해서 들어간다면 팔게 해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전원 이전이에요. 아빠하고 엄마 안 가야 돼? 전원이 가야 돼. 3번도 세대원 전원이 전부가 해외로 이주를 한다거나 이민을 간다거나 2년 이상 체류할 때. 4번이 위자료라고 그랬던 거 있죠. 이혼할 때 전매 금지로 돼 있지만 이혼하기 위해 그 배우자한테 넘기는 것 정도는 허용해줘야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5번
공익사업을 하는 바람에 내 땅을 이주대책용이 돼서 수용이 돼서 새로운 집을 줬는데 그 시장호수가 확인이 된 거는 전매 가능합니다. 6번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자체한테 금융기관에 돈 못 갚았어. 그럼 넘어가야 되죠. 경험에 대해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일부 현관 폐하였어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는 공동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하겠다. 전부 증여는 안 돼도 무슨 증여는 돼? 일부 증여.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은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에. 작년에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거기 1번 보시면 다음의 주택은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래서 이거보다 높게 올리면 안 돼요 했던 게 공공택지랑 두 번째가 공공택지가 아닌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보인다 해서 국장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제한 땅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정도 추가됐네? 2배. 물가 상승률 몇 배? 2배. 물이 영어로 뭐라고 했죠? 영어로? 원소기호로는? H2O, 그러니까 H2 2배 그랬었죠. 기억 하나도 안 나지 지금. 나 했었는데 여기서 말했나 내가? H2O 물 2배, 물가 2배. 못 알아듣네. 물가 상승률의 2배라고 2배.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너무 많이 올라서 2배가 올라갔거나 3개월간 매매 거래량이 늘었어요. 야 상당히 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20%. 그 분명히 몇 프로로 꼬실 것 같아요? 30%로 꼬시겠지. 100%예요. 올해 시험에 나오면 그게 30% 낼걸요? 네가 어떻게 알아? 신이라고 믿어주세요. 분명히 30으로 바꿔서 낼 겁니다. 다음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번에 직전월로 소급해서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 5대1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이상을 고도 초과하면 대상이다 해서 여기 네 가지 하나 써놓고 틀린 거 하나 넣거나 가로에 알맞은 숫자 써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 좀 하나 해두시고 작년에는 투기과열지구니까 올해는 혹시 모르니까 대상 지역이 나오면 요 놈일 것 같아서 넣은 거예요. 됐고 왼쪽에 그 가능성 있는 것 중에 주택 상환 사채 있죠. 주택 상환 사채 아까 토지 상환 채권 잠깐만 토지 상환 채권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이것도 상환자 들어갔네. 그럼 얘는 토지로 상환한 거니까 무슨 식 증권이야?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는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채 회사채란 뜻이에요. 이 사자가 무슨 사자? 죽을 사자라고? 응? 응? 뱀 사자야? 개인 사자 아니고 회사 사자야. 회사할 때 사자. 그럼 여기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인데 상환하기로 했대요. 나 지금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땅이 지금 현재 건설 비용이 없어서 그러는데 A야 돈 좀 네가 땡겨주면 내가 건설하고 나서 너한테 싸게 줄게. 증서 하나 던져주는 거 주택상환 사채라고 그래요. 이거 이름 써 있으니까 무슨 식이겠네? 김영식 증권입니다. 그럼 거기 네 양도 될까? 양도 안 될까? 안 돼. 이게 딱지 매매 금지에 해당되는 종류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는 매매 양도 알선 금지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 주택 많이 짓는 공사는 무슨 공사겠네? LH공사. 가능성 찐한 4번 하고 있어요. 거기 등록업자하고 LH 중에 누구를 못 믿는데? 등록업자 부도 날지 모르니까 보증받아서 발행하는데 공법에서 상환 나오면 다 3년으로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 상환, 상년, 상법, 상백. 거기 다 3자만 나올 거야. 상환 몇 년 이내에서 3년 이내에서 회사채니까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하되 얘는 원래 양도가 됐었는데 현재는 안 돼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라 딱지 매매 금지에 해당하는 증여서라서 안 된다. 김영식 증권이고 액면 할인 발행 다 가능한데 이거 개나 소나 다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록업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는 그래도 괜찮은 건실한 회사일 때만 발행할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넘어갔기 때문에 시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상환사채는 제가 문제집에 세 문제 만들어 놨어요. 그 문제만 풀면 다 풀 거니까 이게 주택상환사채는 잘 나온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뒤로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주택법 전체 내용 하나하고 농지법 관련된 거는 하면 6시 전에 끝날 수 있거든요. 네,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하고 집에 갈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